아니, 간밤에 제롬 파월이 또 한 번 시장에다가 실수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걸 월가에서는 경고가 아닌 경사로 받아들이면서 또 한 번 연준 의장을 개무시하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분명히 최근 강력한 고용 시장으로부터 연준의 인플레 목표 2%를 달성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동안 통화 정책을 억제적으로, 즉 긴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언제 긴축을 중단할지 혹은 금리 인상을 멈출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주장하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거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 우리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정너로 또 너무 앞서가지 좀 마라, 좀 설레발 좀 치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미국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재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대신에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준이 경제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또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이제 역시 또 유동성 중독자들이, 아니 지금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 다 돼가지고 지금 비상재정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연준이라도 유동성 좀 풀어주고 금리 인하 이렇게 좀 경기 부양 지원을 해줘야지 뭐 하는 거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통화정책이고 미국 재무부는 재정정책 담당이다,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재정 문제는 전적으로 그쪽 담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연설 내용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없는데 아무리 들어도 월가가 저렇게 역시 제롬 파월은 비둘기파야, 역시 연준은 우리 편이야, 이러고 저렇게 올라갈 일이 없었는데, 근데 여기서 때마침 이 제롬 파월 연설을 듣자마자 마이클 버리가 다시 트위터에 복귀했다는 소식인데요. 왜 지난주 FOMC 그 당일날 아침에 단호박 모드로 자기 트위터에다가 딱 네 글자 SELL, 셀, 그러니까 우리식 어감으로 바꾸면은 잔말 말고 다 팔아라, 이렇게 남겼다가 막상 FOMC 성명서 발표 나고 나서 시장이 잠시 주춤하다가 바로 그냥 급등을 해버리니까 저 혼자만 남겨두고 트위터 다 삭제한 다음에 빤스런했던 그 마이클 버리 형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뭐 마이클 버러지 소리까지 들었었는데 오늘 다시 트위터에 복귀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닷컴버블 당시 차트를 떡하니 올려놓고 이번에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이제 트위터상에서 지금 막 토론 대회가 벌어졌습니다. 그 닷컴버블이 붕괴되는 그 과정을 차트로 올려놓고 이번에는 다르다, 이 얘기는 이번에는 닷컴버블 꺼질 때처럼 그렇게 장기 하락세가 안 나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냐, 아니면 파월 의장이 말하는 고용 강세발 인플레 지속, 이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고용이 아무리 강해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질 거다, 이런 뜻이냐. 또 이것도 아니면은 자기는 FOMC 발표 나자마자 하락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시장에서는 연준은 역시 우리 편이다, 이렇게 좋다고 환호하면서 급등한 거에 대해서 지난 그 닷컴 버블 때도 이번에는 대공황 당시하고 다르다, 그렇게 장기 베어마켓 나올 일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2년 넘게 내리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몇 번 중간에 베어마켓 랠리 거기 걸려가지고 같이 물귀신 작전에 빨려 들어가서 당해버렸던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려까기 식으로, 그러니까 곧 다시 베어마켓 대세 하락장에 복귀를 할 테니까 두고 봐라, 이런 주장인가. 하여튼 이 형님도 참 관종기가 다분한 게, 일단 욕먹는 건 또 싫고 그렇다고 무관심은 또 더 못 참겠어서 지금 저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 하여튼 원론적으로다가 과연 고용시장이 좋으면은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도이체방크 리서치의 그 의견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1월 미국 고용지표가 강력했던 만큼 현재 월가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기 침체가 나올 확률을 팍 깎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미국발 경기 침체가 올해 하반기에는 그럼 그때 가서 나타나면서 과연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로 여기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시장이 견조한 게 하반기 경기 침체 리스크를 낮춘다고 봐야 되나? 이건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에 고용이 먼저 위축되면서 그런 어떤 경고 신호, 경계 경보 기능을 했던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는 고용이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침체가 찾아온 그런 적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상으로도 미국이 경기 침체 발생 6개월 전 실업률이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 큰 차이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와 실업률은 비선형적인 사건, 즉 상관계수가 절반을 넘지 않는 별개의 사안이었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동안 약했던 달러가 요즘 다시 강세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 근데 왜 우리 원달러 환율에만큼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느냐? 저는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단적으로 말해가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보다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더 낮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 K증시에 꾸준히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런 원화 수요가 계속 유지되면서 달러는 강세지만 그래도 원화는 더 강세인 이런 현상이 최근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데도 이제 바이든은 오늘 새벽 신년 기자회견 그 연두 교소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치,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6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또 거기다가 현재 미국은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가 와도 못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또 자랑을 했는데, 근데 굳이 거기다가 차이나를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언급할 필요가 또 있었나. 이게 이제 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다가 바이든이 달러 롱, 위안화 숏 이렇게 지령을 또 준 게 아닌가.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위안화 숏의 어떤 해지 개념으로 원화를 롱 포지션 잡는 건가? 그래서 달러는 강세여도 우리 원달러 환율이 계속 잘 버티고 있는 건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요새 우리 K증시는 2차 전지랑 챗 GPT, 그러니까 인공지능 테마주들이 완전히 하드 캐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만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디어 행사를 개최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공지능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수혜 업종으로 월가에서는 지금 반도체 업종을 꼽고 있고, 개별 기업으로는 엔비디아하고 AMD, 그 Advanced Micro Devices, 이게 지금 1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운드리 수주가 물밀듯이 증가할 거를 대비하면은 대만 TSMC하고 우리 삼성전자까지 그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K증시 주인공은 바로 네이버였는데요.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제가 전체 그 20분 분량 중에 거의 한 5분 이상, 즉 4분의 1 정도를 할애해가지고 외국계 금융사들의 네이버 그 챗 GPT 시장 진출 기대감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근데 오늘 네이버가 장중에 5% 넘게 아까 급등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 와중에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을 했고요. 대신 기관들이 정말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밥 먹듯이 이 네이버 주식을 닥치는 대로 막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홍콩, 중국 증시까지 옮겨가 가지고요. 뭐 바이두는 하루 만에 12% 상승 나왔고, 심지어 홍콩 증시의 지호라는 AI 관련주는 오늘만 53% 정말 급등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 주가 찍었습니다. 뭐 당연히 과열이라고 저는 보고요. 대신에 오늘 홍콩 증시 알리바바는 1% 넘게 이틀 연속 하락세 기록하면서 이제 올해 2023년 기준으로 상승분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권에 접어들었는데요. 일단 제가 올해 1월부터 그 갑자기 찾아왔던 쇼커버 랠리든 뭐 베어마켓 랠리든 하여튼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 바로미터로 이 알리바바 홀딩스 홍콩장에서 그 주가를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일단 추세가 차트상으로 좀 꺾이고는 있습니다. UBS 측은 중국 홍콩 증시가 외국인들이 최근 그 리오프닝 약발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어디 없나 확인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다고. 대신에 이 UBS는 최근 중국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인 향후 전망을 뒷받침하기에 확고한 시그널을 보내왔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3년 만에 확실한 소비 회복을 통해서 올해 2023년 경제 정상화 의지가 굳건하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도 직접 이제 기업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대중의 기대를 안정시키고 또 경제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그 알리바바 마윈 붙들려 가가지고, 안 그래도 그 형님 그 몸은 삐쩍 말랐는데 얼굴만 이렇게 큰 추파춥스 아니면 졸라맨 같은 그런 체형이었는데, 그게 더 강화돼 버렸던 그 사태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시 공산당은 투자 시장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든지 좀 개선을 하려는 노력, 그렇게 외국인들을 모객하려는 그런 워딩 같고요. 그러면서 올해 경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올해 경기 부양 의지가 강력하다고 해석이 되겠죠.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크레딧 스위스의 K 온라인 게임 관련 내용인데요. 먼저 반가운 NC소프트 관련 내용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목표가를 기존 42만 5천 원에서 오늘 43만 원으로 조금 올리고, 대신 투자 의견은 여전히 중립으로. 다음 크래프톤 역시 투자 의견은 중립인데 여기는 목표가를 기존 19만 원에서 오늘 18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다음 넷마블은
목표가 투자 의견 둘 다 후려쳐버렸는데 먼저 목표가는 기존 58,000원에서 오늘 47,000원으로 내리고 그 다음 투자 의견도 기존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하향했습니다. 대신 NH에는 목표가 25,000원하고 투자 의견 중립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노무라증권이 오늘 네이버의 목표가를 기존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올렸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 그러니까 오늘 이미 목표가 이미 넘겨가지고 진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황인데 주가 23만 500원인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기존에 비해서는 올렸다고는 하지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네이버 주가를 20만 원대 정도를 적정 가격으로 보고 그거 넘어가면 이제 공매도 때리고 그러다 내려와 가지고 앞에 일자 붙어서 19만 얼마 18만 얼마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다시 쇼커버든 뭐 환매수든 하여튼 매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떨줍 올팔 대응하라는 뜻 같죠. 다음 JP모간은 최근 뉴진스랑 르세라핌 이 두 걸그룹이 점차 K-팝 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하이브의 목표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오늘 15만 원으로 올렸는데 근데 희한하게 투자 의견은 기존 중립에서 오늘 언저웨이트 즉 비중 축소로 깎아버렸습니다. 아니 오늘 이미 하이브 주가 19만 7,600원 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도 역시 공매도 지령 같죠. 근데 참 지금 뭐 12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하여간 그 재작년 12월 달에 국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자기가 그 BTS 팬클럽 그 암이라고 그래서 누구보다 하이브는 꿰고 있다고 잘한다고 그러면서 목표가 50만 원 그때 부르는 바람에 당시 40만 원 초반대에 들어간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 그냥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주식은 끝물에서 비싸게 사면은 무조건 물린다. 그냥 골로 가는 거다. 그리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영원히 그 가격 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이라는 건 누가 뭐래도 위험 자산이 맞고 공부를 한다고 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 아니 당시 BTS 결국 군대 면제받는다고 그 기대감이 제일 컸었잖아요. 그래서 BTS 멤버들 한 명 한 명 뭐 누구는 천식이 있고 누구는 평발이고 이런 거 다 공부했어.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걔네들이 단체 활동 중단한다고 지금 사실상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깨질지 이거 누가 알았냐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하이브에서 르세라핌 이거 우리 걸그룹으로 승부 보겠다고 했는데 멤버 중에 한 명이 학폭 논란 터질지 그래서 주가 당시 또 날아갈 거 그런 걸 어떻게 아냐고. 아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그런 대상입니까? 다음 모간 스탠리는 K바이오 분석 보고서에서 7개 종목을 언급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7개 중에 2개가 비중 확대 그 다음 4개가 이퀄 웨이트니까 우리말로 중립이고 나머지 한 종목은 언저웨이트 그러니까 비중 축소 콜을 했습니다. 먼저 비중 확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휴젤이고요. 목표가는 이 삼바가 113만 원, 휴젤은 19만 1,000원. 다음 이제 중립 의견은 셀트리온. 여기 목표가 17만 2천 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목표가 6만 9천 원. 야, 이거 너무 잔인하네, 진짜. 다음 또 중립 의견에 유한양행 들어가 있고 목표가는 5만 6천 원.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유일하게 비중 축소 의견 이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는 목표가 6만 1,000원 내놨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내일은 2월 9일 목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내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금리 결정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그 이창용 총재가 시장과의 소통을 늘리면서 은근히 좀 실력자다 이런 평가가 많죠. 역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답다 뭐 이런 건데 일례로 작년 말에 갑자기 환율이 당분간 하락세로 갈 것이다. 이미 환율 고점은 10월에 지났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혀가지고 당시에 아 이거 좀 오바 아니냐. 아니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줄인 것뿐이고 새해에도 긴축은 계속할 거라는데 달러가 갑자기 약세로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기가 막히게 맞았죠. 근데 이번 금통위에서는 일단 올해 우리 GDP 성장률 자꾸 하향되는데 또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갑자기 통화정책을 뭐 경기 부양 모드로 완화로 가기에는 현재 한미 금리 차가 1.5%로 거의 역대급으로 크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멈추든가 아니면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이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미국 쪽으로 전부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과연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다음 내일 정부가 미국 수소 분야 수출 민관 로드쇼를 개최하는데 이거는 뭐 수소 연료 전지부터 충전소 이런 테마까지 증시에 바로 직결이 되죠. 다음 내일 우리 정부 대표단이 WGBI라고 하는 세계 국채지수 편입 추진에 있어서
런던 FTS 러셀과 면담 및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미 국채의 경우는 연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반응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거래되는 그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1년, 2년 같은 단기물 국채 금리는 상승폭이 더 큰데요. 과연 대한민국 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은 이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최근에 겨우 대출 금리 조금 하락하는 과정에서 다시 찬물을 끼얹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고객 풀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죠. 그게 제일 절실한데, 우리 대한민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 제일 큰 수혜 업종은 보험 업종이죠. 다음 내일 산업부는 2023년도 친환경차 자율차 분야 R&D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거 뉴스 플로우에 막 장식하기 좋죠. 역시 이것도 핵심은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AI 인공지능, 그리고 충전소까지 앞에 한번 말씀드린 테마가 몇 개 겹치죠. 그리고 내일 또 2022년 국내 태양광 산업 수출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그 스마트 그린시티, 요거 이제 최근에 성과가 개판이었다고 막 보도 나오고 있는 이게 증시 관련주들입니다. 다음 내일 공정위는 독일 승용차 제조사 배출가스 저감 기술 관련 담합행위 적발 및 제재 발표, 이게 있습니다. 요거 예전에 그 아우디 디젤 연비 파문, 그때 당시 우리 K증시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재료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먼저 해외에서 세계 AI 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요즘 진짜 미국부터 우리 K증시까지 이 인공지능 테마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2의 메타버스 NFT급의 버블이 이미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하여튼 내일 프랑스 깐느에서 열리는 WAICF는 전 세계 인공지능 기술 관련 최대 행사고요. 여기 이제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공지능 관련 석학들이 다 모인다고 하네요. 지금 같은 시기에 이것도 역시 이제 뉴스에 막 타기 좋죠. 다음 내일 우리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MSCI 분기 리뷰에서 리밸런싱 종목들이 공개될 예정인데, 대상 종목은 카카오페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근데 이거 이미 시장에 다 노출된 재료죠. 다음 내일 신규 상장은 유아용품 제조업체 꿈비라는 기업이 있네요. 이어서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LG, CJ 대한통운, 롯데케미칼, 넷마블, HDC 현산, LIG 넥스원, JB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대신증권, BGF, BGF 리테일, 아프리카TV, K카, KCC 글라스, 강원랜드, SK케미칼, 삼성카드, 하나금융지주, DGB금융지주,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